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충격 속보, 새마을, 농협, 저축 난리 났네요. 미국 경제가 우려했던 대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커졌습니다. 8월 미국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수가 미국 경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금융권 은행의 부실은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저축은행 29.7%, 새마을금고 19.4%, 농협 등 상호조합 19.7%로 확대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줄 알았는데 경기 침체와 위기 비율이 커졌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에스터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SBS 충격 속보, 새마을 농협 저축 난리 났다. 정말로 지금 심각합니다. 자, 먼저 미국 침체 공포. 이제 뭐 침체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알아요. 주가가 크게 뭐 어떤 회사 문제가 없이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초단기채 펀드에 3천억 몰렸다. 이런데 돈이 몰린다는 것은 좀 관망하겠다 이거예요. 투자하기에 좀 막 불안하니까. 먼저 SBS 세 가지 속보. 고용지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침체 확산. 고용 증가폭이 7월달 14.1만, 8월 11.6만. 지금 5개월째 안 좋아요. 연속 하락. 비농업 고용도 하락하고요.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침체 장세. 실업률은요 4.2%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됐습니다. 조금 실업률이 이제 낮아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지금 미국 경기 침체. 근데 왜 이게 경기 침체가 무섭냐면요, 미국은 경기 침체 이꼴 경제 위기로 터질 가능성이 커요.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가 안 좋구나 이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위기로, 특히 다른 나라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고. 제조업, 미국 제조업 경기 5개월 연속 역시 위축됐어요. 지금 5개월 연속 위축.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겨야 하는데 46.8, 47.15, 50 이하 계속 예상 하위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7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3%로 아주 안 좋고요. 8월 달은 더욱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나오겠죠. 자, 침체 확산. 미국 경기 침체. 지금 초단기채 펀드가 3천억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경기 불안. 처음에는 경기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 불안, 경기 침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어요? 경제 위기.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달러 변동성도 좀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확산. 당분간 증시라든가 암호화폐는 계속 널뛰기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이유 없이 빠진 거죠. 여기 보실래요? 미국 실업률 쫙 올라갔네요. 이번 달 8월 달 조금 내려온 건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실업률이 너무 안 좋아요. 경기 침체 지금 모범을 보여주는 건데, 제조업 지수 보세요. 아주 급락하네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 그리고 지난주 주요 증시 변동률,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 7.96, 니케이 5.84, 나스닥 5.77, 코스피 4.86, 유럽 4.44.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급락 안 하죠. 그런데 뭔가 있는 거죠. 그 뭔가 때문에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증권, 저축, 상호금융, 특히 경제 침체에 빠지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이 불안이 생기는데, 특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 초에 비해서 지금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금감원에서도 아주 모든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 엎질러진 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은행 부실로 아예 제목을 잡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켜졌다. 부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저축은행 익스포저
6조 6천억. 와, 상위 20개 PF 전체율이 4.4에서 11.5로 늘어났어요. 자, 24년 6월 PF 특히 고정이하 여신, 한마디로 띠끼는 돈 29.7%예요. 여러분들 거의 셋 중에 하나는 위험하네요. 자,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가 8%까지 넘길 위기입니다. 7.24나 8점. 원래 6% 미만이었는데 계속 커지고 있어요. 21년 연체율이 1.93밖에 안 됐는데 지금 7.24까지 미친 듯이 급증했죠. 몇 배가 급증한 거예요 지금. 24년 6월 PF, 이번에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19.4. 아까 저축은행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준. 5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농협 상호조합 익스포저가 54조 6천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단위고요. 연체 4.43, 신협은 6%. 특히 상호조합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농협도 안 좋지만 신협이 제일 안 좋아요. PF 고정이하 여신 24년 6월달 현재 19.7%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얘들 계속 경고음. 여러분들 저축은행 푸실, 새마을금고 푸실, 농협 푸실 한번 제목을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쳐보세요. 엄청 떠요. 자, 그러면 근거자료 증권, 저축, 상호금융, 새마을 연체율. 신협이 지금 869 조합수에서 무려 275개가 적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수협 89개 중에서 28개가 적자예요. 지금 작년보다 올해 엄청 늘어났죠. 산림조합 138개 중에서 31개가 지금 적자. 농협은 1055개 중에서 18개나 적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리고 새마을 연체율 추이 1.9였어요. 21년만 해도. 요 늘어나는 거 보세요. 7% 중반으로 줄지를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자, 증권사 3%에서 17까지 올라갔고, 저축은행 1% 안 됐던 게 11.2로 확 뛰었고, 여신 전문도 0%에서 5.27, 금융권 전체도 0%인데 3.5. 한마디로 금융권 전체가 지금 난립니다. 자, 세계 경제 위기 이제 마침내 깜빡이가 깜빡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지금 주식이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암호화폐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너무 폭락하지 않나요? 지금 어떤 특정 분야가 무너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 침체다 이런 말들 때문에 무너진다? 그거는 선도주자, 즉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는 기관들, 외국인들, 이런 선도주자들이 미리 알아채고 빠지는 중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개미들만 신나게 사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위기로 터져버리면 주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납니다. 세계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고 이투데이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은 가장 위험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이꼴 경제 위기로 터질 수 있으니까. 고금리가 원인이었고, 너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늑장 부리면서 내린 이유가 가장 커요. 그래서 긴축 발작이 생기는 거죠. 이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경기 침체, 실업률, 제조업, 성장률, 이게 다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미국 거품, 주가, 부동산, 채권, 달러, 이게 너무나 심하다고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많이 지금, 왜냐, 다른 나라 달러 문제 때문에도 다른 나라 투자 못하니까 미국으로 쏠린 거예요. 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미친 듯이 투자했으니 그 거품이 오죽하겠어요. 지금 만약 경제 위기 터져버리면,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면 미국은 3분의 1 토막, 70% 폭락 가능성이 커요. 항상 뭐든지 많이 뛰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설픈 사람들. 자, 중국은 이제 사실상 금융위기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장률 4.7, 제조업 49%로 50 밑에, 실업률 5.0 상당히 높네요. 청년 실업률은 20% 초과했다고 말씀드렸고,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중국은 개발회사 부도,
지방정부 부채도 심각하고 지방은행부터 시작한 중앙은행까지의 금융 불안도 커졌어요. 세계 전쟁, 러우 전쟁, 이 전쟁은 점점 확대 중. 달러가 강세죠. 지금 조금 달러가 약세로 되는 듯 하더니 다시 뛰고 있어요.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불안합니다. 97년처럼 외환위기 위험성도 있어요. 거품 붕괴. 지금 미국 주식, 암호, 채권,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만. 유럽은 더 심각해요. 최근에 미국은 그나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유럽은 별로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솔직히 미국도 유럽도 형편없는데.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들의 주식은 우리나라보다 더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파산 3대 요인. 미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에 왜 투자하느냐? 자, 미국 파산 3대 요인. 먼저 자산 거품 때문에 문제죠. 주식이 너무 뛰었고 채권도 너무 뛰었고 부동산 거품도 너무 심하다. 다우 나스닥 주요국 최고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요즘 내려왔죠.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년 그래프, 15년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미쳐 날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성장한 것도 아닌데 거품은 3배나 뛰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3배의 거품이 뛰었다는 건 3배가 더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채권 거품, 미국 국채 안전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불안해요. 국채 금리 최고가. 자,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주택. 솔직히 미국은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냉정하게 상위 1%를 빼고는 그렇게 거품이 심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국민소득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간 많이 거품이 심해졌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 사실상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너무나 지금 대출을 많이 해줘서 미국이 주택 붕괴가 일어났는데 거품이 심해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약해요. 자, 미국 연방부채 34조 달러. 3달 만에 지금 계속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1조 달러씩. 돈 찍어내지만 지금 돈이 갈증이 생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너무 찍어내고 정말 휴지 조각처럼. 상업용 부동산 계속 지금 공실인의 또 폭락인에 이어지고 있고 회복도 못하고 있어요. 지방은행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안전자산. 자, 그러니 미국이 불안하니까 금하고 원자재가 뛰는 거예요. 주식, 부동산, 위험자산은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죠. 꼭지까지 갔다가 무너지고 있어요. 금이 뛴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금이 뛴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터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경제 위험 요인과 해결 방안. 전례가 없는 복합위기. 긴장감 갖고 대비.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서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세계 경제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것만 보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주요 증상. 자산 변동. 금이 너무 많이 뛰었죠. 그리고 최근만 보면 주가 폭락하고 있죠. 암호화폐도 역시 폭락하면서 변동성이 심하죠. 그 다음에 경제 요인 볼까요? 일자리, 소득, 제조, 수출입. 지금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처음에는 경제 회복인 줄 알았더니 침체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가장 먼저 미국이 그 조짐을 먼저 보이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 지금 빅2 G2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가시적 현상, 기업 부도, 가계 붕괴, 성장률 감소. 이게 좀 다 공통점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하죠. 위기 요인, 국가 간 무역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무역 관세와 보호 무역 증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데 미국 리스크, 달러 유가, 긴축 재정 이게 장기화됐다는 게 미국의 리스크고요. 통계, 국채 10년, 2년물 역전되면 꼭 몇 년 후에 경제 위기가 터졌고 그 다음에 금리가 급작스럽게 변동, 즉 미국 금리의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100% 터졌죠. 그 이후로 해결 방안, 전 세계 경제 환경 공유. 즉 지금은 보호무역을 쓰면 안 돼요. 각자 서로 협력을 해야만이 특정 국가가 경제위기 터져서 그게 파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경제정책을 펴야합니다. 이건 각 국가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 세계끼리도 이렇게 뭉쳐야 돼요. G7, G20 국가들.
위기 요인을 미리 차단해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 이금융권, 기업 이게 터져버리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집값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그동안에 집값이 쭉 올라가기만 하다가 잠깐 주춤 단계입니다. 자, 이게 하락으로 갈 것이다, 폭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주장과 아니다, 잠깐 쉬었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먼저 하락 반전, 서울 여름에 절정을 찍고 겨울 대출 규제 등은 하락한다. 경기, 인천, 지방 현재 보합.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얘들도 서울 따라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를 근거로 급락장이 펼쳐질 것이다. 2009년부터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0년부터 14년까지 폭락을 했는데 이거하고 너무 지금 닮은 꼴이다.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2024년인데 23년, 24년에 지금 반등했다가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대충 28년까지 폭락한다는 얘기인데, 28년이 또 왜 찜찜하냐면 3기 신도시 물량이 대거 입주하거든요. 집값 하락 요인 가장 큰 게 지금 대출 제한입니다. 국내적 요인으로 뭐 집값 거품, 환율 불안, 대출 제한, 경기 침체, 인구 감소, 공급 폭탄 많지만 현재로서는 대출 제한. 자, 집값 상승 뭔 말하느냐? 지금 서울은 이미 상승 탄력을 받았다. 21년보다 주간 시세로만 본다면 더 뛰고 있다. 대세 강세장에 진입했고 양극화로 서울은 끄덕없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3구나 한강라인. 자, 경기, 인천, 지방도 지금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다. 서울 따라간다 이 말이죠. 부분적 강세, 전체적으로 상승 중이다. 2019년, 21년에 폭등하지 않았느냐? 그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가지고 자, 경기가 회복하면서 다시 또 뛰고 있는데 이번도 똑같다. 상승 요인, 금리 인하가 가장 커요. 해외 집값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정부 정책, 경제 회복, 공급 부족, 화폐 하락.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 해외 집값 상승의 해외발 요인하고, 자, 그리고 경기 침체 해외발 요인 약간 있고요. 대출 제한, 국내적 요인.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한국은행 금융불안 경고.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여건을 보면서 연끌은 파산, 신용위험 연체율 때문에 소상공인 파산, 건설사 파산, 이금융권 파산, 한계기업 부도. 결국 이런 것들이 뚝이 무너져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하고 있죠. 세계 경제위기 때 코스피 보면 97년에 55.74% 폭락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98년에도 51.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00년 이제 회복을 했다가 닷컴 버블 52.73% 떨어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다가 2008년 50.39까지 다시 붕괴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괜찮다가 코로나 때 마이너스 40%.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2200선에서 갑자기 1400대로 확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지금 2700, 800까지 갔다가 언저리 갔다가 다시 또 2400대로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죠. 자,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2400, 혹시 2200까지 붕괴해 버리면요, 이거 뭔가 있는 거죠. 한번 좀 지금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 5대 은행 또는 금융권이 심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선택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경제위기나 극심한 경제 침체가 없다는 전제하에 서울과 경기 중심의 상급지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